조계종 제4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1981년 통도사에서 시작된 단일계단은 수계문화를 통일하고 종단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봉행됐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위안부 할머니 보호자에게 장기 거주 의뢰서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할머니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찾아가는 짜장 공양이 불교계가 운영하는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짜장 소스를 도시락통에 담아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의 소외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통영 불교계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시설 방역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방역공사단을 결성하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방역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교육 콘텐츠의 온라인 제작과 공유를 위해 스튜디오 문을 개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별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4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1981년 통도사에서 처음 시작된 단일계단은 출가 본사마다 다른 수계 문화를 통일하고 종단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봉행됐는데요. 단일계단 40회의 의미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 불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수십 년간 외색 불교가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출가 사문이 부인을 두고 거리낌 없이 육식을 하는 등 대처육식 풍토가 퍼지면서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1981년 통도사와 해인사에 단일계단을 설치하고 3위3인이계 구족계 수계살림을 봉행해 정체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단일계단은 출가 수행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명의 계사 스님에게 계를 받는 것으로 각 본사에서 출가해 계를 받던 기존 수계 문화에서 큰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무엇보다 1980년 군부의 불교 탄압 사건인 12.7 범난으로 망가진 종단을 수습하고 외부 세력에 의해 불교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도록 승단 기초를 다지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예율을 행하지 않으면 정과 해를 갖출 수 없고 올바른 수행자의 길이 들었을 수 없으며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계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기를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단일계단이 출범하기 전 한국 불교 수계 문화는 수행자들의 출가 본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존에는 행자를 비롯해 3위로서의 기간이 본사마다 달랐고 이로 인해 어떤 행자는 수년간 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어느 행자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3위계와 구족계를 받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수계 관리가 어려워 수계 사실을 조작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초대 전계대화상 자운스님을 비롯한 당대 율사들이 나서 단일계단을 도입하면서 출가와 지계의 가치를 다시 높일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단일계단이 시행되고부터는 그야말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가장 기본이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참 다양한 일입니다. 아마 이 일은 우리 종단이 있는 한 영원히 유지되리라 믿습니다. 조계종 단일계단은 2500년 전 부처님이 부정을 저지르는 외도들과 불제자를 구별하기 위해 창안한 의복, 가사와 닮았습니다. 또한 수행자로서 더 큰 원력을 세워 깨달음을 찾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삶을 살라는 진실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엄격하고도 아주 세밀한 그런 생활이 출가 생활이고 승가의 승려 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유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같으면은 출가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는 분명히 원력을 광대하게 넓고 크게 세움으로써 적응해 갈 수 있고 수행도 원만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단 의식을 통일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출가 사문이 더 깊은 발심으로 수행과 전법에 나서도록 길을 안내하는 단일계단.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자의 걸음에서 계율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겨볼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호자에게 장기 거주 의뢰서를 요구했고 사실상 할머니를 볼모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주장을 담은 기사가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 단독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호자에게 확인했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보호자 뜻에 따른 결정이었다는데요. 이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호자에게 장기 거주 의뢰서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어제 단독 보도됐습니다. 그러면서 위급 상황이 생겨도 노인 전문 병원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나눔의 집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할머니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민관합동조사단 활동가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강제로 그게 시설에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요양원으로 모시겠는가 아니면 그 시설에 나눔의 집 시설에 모시겠는가. 그래서 저희도 한참 생각해봤죠. 일단 나눔의 집에는 우리가 자주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자가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분쟁하기 전에까지는 속심이 얘기하지만 다 잘해온 것 같아요. 우리 자주 들리거든요. 우리는 다른 분들보다. 거기 시설도 괜찮고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모시기로 한 거예요. 운영진이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실 건지 나눔의 집에 모실 건지 물어왔고 고령에다 누워 계시는 어머님이 낯선 환경보다 익숙한 환경인 나눔의 집에 계시는 게 좋겠다고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의 시작은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이 와상 어르신의 요양병원 입원 검토를 광주시에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나눔의 집 어르신 가운데 와상 중인 두 할머니가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조치를 검토하되 반드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라는 공문을 광주시로부터 받았고 공문에 대한 답변과 협의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운영진의 입장입니다. 더 나은 케어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여기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에서 요구한 어떤 답변을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와상에 있는 어르신의 또 다른 보호자 역시 위급할 때는 언제나처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와병 중인 할머니가 평소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나눔의 집에 계시는데 동의했다고 BTN 뉴스와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하루빨리 나눔의 집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운영진은 어르신들의 입퇴소 기록이 없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15분의 어르신 입소일과 퇴소일이 기록된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관련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영호 원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롯해 이옥선 할머니의 인터뷰 과정 등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보도에 억울함과 유감을 표하며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외된 이웃들은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찾아가는 짜장 공약으로 자비행을 펼치며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에 위안을 줬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 동행에 찾아가는 짜장 공양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짜장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추석 명절에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못 보잖아요. 이 짜장 공양을 하고 나서 좀 큰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치마를 두른 뒤 짜장 소스 만들기에 본격 나섭니다. 큰 솥에 기름을 두르고 호박과 양배추, 당근, 양파 등을 넣어 볶아줍니다. 눌어붙지 않게 큰 주걱으로 쉼없이 젓는 사이 돼지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일손을 도우며 소외이웃을 위해 온정을 보탰습니다. 봉사가지고 독거노인에도 이렇게 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봉사하는 게 더 좋고 어려운 사람도 짜장면 안 먹고 심 좀 내고 코로나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이 짜장을 먹고 힘낼 수 있는 달콤한 향을 풍기며 짜장 소스 200인분이 완성됩니다. 복지관은 온정 가득한 짜장 소스를 도시락통에 담아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의 소외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또 상임이사 스님께서 직접
그냥 에너지를 듬뿍 넣어서 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잡수시고 힘내십시오. 또 그래서 이번 추석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요즘, 비록 짜장 한 그릇이지만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행이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에 용기와 위안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방역 당국의 쉴 틈 없는 작업에도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시설 방역을 위해 경남 통영 지역 불교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조현재 기자가 방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통영시 광도면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이 모이는 셈. 통영 불교계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모여 방역 준비에 한창입니다. 방역 사업을 총괄하는 태고종 통영 보현사 주지 무건 스님은 코로나19 시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복지시설과 사찰이 많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 불교계와 통영시가 힘을 합쳐 감염병 퇴치를 위해 통영 불교 방역 봉사단을 결성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대로만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스님들과 불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직접 방역 작업을 한번 해보자, 방역 봉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영불교 방역봉사단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에 입각한 보살행으로 종교를 초월해 소외된 곳을 찾아 지속적인 방역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역 사업은 불교 부처님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보살행어로의 어떤 정기적이고 봉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하나의 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감염된 퇴치 때까지 꾸준하게 이 자비 방역을 갖다가 실행하겠습니다. 6대의 방역기로 시작한 첫 방역 활동에 나머지 인원은 손 소독제를 직접 들고 시설 구석구석을 꼼꼼히 방역합니다. 앞으로 통영시에서 방역기를, 보건소에서는 방역약품을 지원해주기로 해 지자체와 종교계가 함께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통영불교 교사님에서도 동참을 해가지고 한 달에 꼭 한 번 정도는 전체 우리 회원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이라면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통영불교 방역봉사단은 사랑이 모이는 셈을 시작으로 10월 4일 통영육아원, 11일 용화사, 18일 용운사 대성암 등 코로나19가 퇴치되는 날까지 방역 활동을 펼쳐 부처님의 보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성림당 월산대종사 제23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하며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렸습니다. 불국사는 어제 무설전에서 회주 성타스님, 법주사 원로 지명스님, 관장 종상스님, 주지 종우스님, 동국대 전 총장 보광스님,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산스님 제23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는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스님 축원을 시작으로 문도 대표 스님들의 헌양과 종사 영반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월산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을 들으며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 의장을 역임한 월산 스님은 경허, 만공, 보월, 금호선사로 이어진 법맥을 계승해 선풍을 진작시키고 불국사 선언을 중창해 후학양성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이 3.6.1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은사스님의 가르침과 가풍을 잘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만이 오늘 모시는 추모 달해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지난주 토요일 기념법회를 온라인으로 봉행했습니다. 참석한 포교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의 힘든 상황에서도 국제포교의 원력을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의 활발한 해외 포교를 위해 지난 1998년 창립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영어 암송대회, 템플스테이, 해외 포교사 파견과 외국인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2도를 기념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안국동 전법회관에서 봉행한 법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언택트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국제포교사회 소속의 100여 명의 포교사들은 각각의 장소에서 화면 너머로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사람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국제포교라는 원력을 실천하겠다고 원을 세우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애써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합장을 드립니다. 포교원장 지용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포교사들의 치열한 신행과 포교 활동이 많은 불자들에게 변화의 울림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대면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손각 돌려 국제포교사회라는 공동체의 과거와 미래, 국제포교사로서 나라는 개인의 원력과 수행을 점검할 기회로 삼아주기를 당부합니다. 짧은 법회 이후에는 조계사 설림원장 남전 스님이 강사로 나서 중도 정견의 실천을 주제로 국제포교사들을 위한 언택트 정기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중도의 중요한 의미는 두 번째 쓰여있는 바르게 실천하는 법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는 곧 정도이고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8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8정도의 내용이 중도의 내용이 되는 국제포교사회 측은 올해 진행 중인 25기 포교사 양성 과정도 온라인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창립법회를 언택트 방식으로 봉행한 국제포교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바뀌어가는 포교 환경에서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어떻게 앞장서 나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교육 콘텐츠의 온라인 제작과 공유를 위해 스튜디오몬을 개관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제별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스마트 뮤지엄의 핵심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바이러스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뜻하지 않은 휴관에 돌입한 국립중앙박물관. 이 뮤지엄과 온라인 사전 전시 등 스마트 뮤지엄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박물관이 스튜디오 몬 개국으로 또 한 번의 도약에 나섰습니다. 박물관 영문의 M과 재생하다의 O를 합친 스튜디오 몬은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라는 비전 아래 세대와 장소를 초월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박물관이 지닌 유물과 인적 자원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교육을 진행하며 감동과 치유 등 창조적인 문화생활 향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관식은 백이동 관장 등 일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과거에 박물관을 와서 봐야 되는 시대에서 이제는 어디서나 언제나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변신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선언이 바로 오늘 몬의 개국입니다. 스튜디오 몬은 개국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 등 계층별로 나눠 박물관 온라인 교육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제별 학예 연구사들이 참여해 박물관 소장 불상과 불화 등 불교 성보는 물론 문화재 보존과 북토크를 아우르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감성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코너와 사전 예약을 통해 줌과 네이버 밴드, 유튜브 등으로 참가할 수 있고 박물관 휴관이 끝나는 대로 스튜디오 야외 전광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시간으로 또 때로는 좋은 자료를 제작하여 우리의 문화를 나누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스튜디오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으는데 세계 유수의 박물관 중 첫 번째 사례로 언택트 교육의 새로운 시도이자 역사와 유물 전문 방송국으로 가치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박물관의 하나의 씨앗으로서
스튜디오 몬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발은 머지않아서 우리 그 박물관 방송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스튜디오 몬 개국과 함께 온라인 뮤지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 국립중앙박물관. 매달 진행되는 각종 교육 콘텐츠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편성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대만 불광산사 성운 스님이 불교의 핵심적인 개념과 교리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낸 책 불법의 참된 의미가 발간됐습니다. 또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법화경을 바탕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만 불광산사 성운 스님이 신도들과 승단, 불법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순수한 의미를 흐리는 관념들에 대해 꼬집고 불법의 참 의미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성운 스님은 요즘 괴로워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수행의 근본이 되는 고의 의미를 잊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운 스님은 지극한 괴로움을 이겨내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말처럼 고 자체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으로 그 괴로움을 뛰어넘어 해탈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승단을 향해서는 뛰어난 제가자들이 널리 포교하는 길을 왜 막은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마힐경, 승만경 등에는 유마일 거사와 승만 부인이 제가자로서 설법을 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제가자나 교수, 신도가 설법을 하면 말법 시대라며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본디 법은 바르나 이를 전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사견들이 붙어 본 의미를 흐리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은 계급제인 카스트 제도가 왕성한 인도에서도 만인 평등의 법을 펼쳤는데 이 시대에 와서 비구와 비구니를 갈라 비구니에게 불평등한 팔경법을 넣은 것은 누군가 후대에 삽입한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성운 스님은 영생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본디 생명이 죽지 않고 윤회하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였지만 기독교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리라고 부르짖자 쓰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분명 인간으로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온 구세주임이 분명한데 기독교가 구세주라고 말하니 부처님을 그렇게 칭할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성운 스님은 독자들에게 불법의 참뜻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세우도록 당부했습니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출간한 법화천태의 명상과 마음치유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천태 소직원을 중심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한 보고서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차차석 교수는 불교가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대중성과 실용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논리와 과학을 토대로 한 명상 문화가 발전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차차석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업에 휩쓸린 습관적 패턴들을 자각하고 긍정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높은 가치의 삶을 설계하라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해인사 포교당 사천 달마사가 지난 1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5회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 복지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사천 달마사는 주지 해일 스님, 한대식 장학회장을 비롯해 4부대 중 9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동광복지장학금 총 4,500만 원을 지역 내 초, 중, 고, 대학생과 일반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동광복지장학금은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고 길상암을 창건한 명진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해일 스님이 2009년 시작해 올해까지 5억 5천여만 원을 지역 학생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모범 장학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성권 조계종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이 통일운동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성권 특보는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관본부에서 열린 민간 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 특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청년미래위원장과 6.15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북측 청년위원회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27 판문점 비준동이 활동을 펼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지낸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